저 와보고 그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되게 소통 많이 해요. 되게 자유로워요. 네.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다 존중받고 있고요. 예. 되게 훨씬 국민의힘보다 훨씬 활발한 토론을 해요. 김상욱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김상욱입니다. 유세 때. 또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앉아서 또 뵈니까 또 어색하기도 하고. 제가 예. 오마이TV는 너무 제가 감사한 곳이고 또 정말 뭐 옆에 같이 계시지만 네. 제가 참 도움도 많이 아닙니다, 받고 아닙니다. 어려울 때 손도 많이 잡아주셨고 아유. 근데 이 스튜디오는 오늘 제가 거의 처음 나오는 오시죠.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저희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네. 자주 제가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예. 오마이TV 찐팬이 오셨습니다. 찐팬입니다. 예. 찐팬이 오마이TV 첫 출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박수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예. 대통령 취임 이후 이제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좀 네네. 체감하세요? 어때요? 공기부터 다른 것 같아요. 공기부터. 뭔가 좀 신선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요즘은 좀 예. 뉴스 보는 재미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코스피 보는 재미도 있고. 코스피 보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님께서 후보 때 여러분 펀드 사세요 하셨는데 맞아요. 말씀 들으셨던 분들은 돈 좀 버셨을 거예요. 그때 듣고 사셨던 분들은 이제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돈 좀 버셨을 거예요. 좀 버셨어요. 나 왜 그때 안 샀을까? 그때 네. 선거운동 한다고 예. 딱인 눈이 아유, 하나 들어와서 맞아요. 뭐 그거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고 사고 그냥 뭐 이럴 시간도 없었잖아요. 그냥 오로지 그냥 대통령님 당선시켜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는데 예.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짬내서 좀 살 걸. 다들 후회하시지만 네. 근데 또 어제 뭐 김용남 전 의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경제가 또 성장하고 발전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네. 사실 우리 한 달 전만 생각하더라도 좀 암울한 맞아요. 미래가 어둡다라는 우리 자체적인 그냥 체념이 심했어요. 네. 근데 이게 경제는 정말 안 좋거든요. 경제는 심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체념해 버리면 네.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요. 자본가는 돈을 풀지 않고요. 그럼요. 노동자는 혁신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회의 경제력이 정말 혁신을 잃어버린 죽은 경제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다르죠. 지금 좀 다르죠. 그렇죠. 예. 지금 뭔가 살아나는 걸 우리 다시 느끼고 있잖아요. 심리가 달라졌어요. 자, 이걸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데 예. 지켜가는데 핵심은 원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경제의 원칙, 우리 네. 사회의 원칙들을 잘 지켜서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다면 혁신은 그 속에서 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김용남 그 선배께서 더 고스피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원칙 중에 하나죠. 상법 개정을 두고 하는 얘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명히 시장 경제 질서를 추종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열어보면 시장 경제 질서가 반시장적인 게 많아요. 근데 반시장적인 것이 뭔가 약자 보호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네. 기득권 수구 보호를 위한 네. 반시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여야 하는데 주식회사의 주인이 오너가 돼 있어요. 자, 오너와 주주는 다른 거예요. 오너가 뭐예요 도대체? 오너란 개념이 저는 되게 이상한 개념이에요.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의 왜 주인은 오너를 주주여지. 그렇게 갑자기 오너가 예. 왜 1%밖에 갖고 주식은 없지만 내 회사야.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얘기잖아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주식이 죽어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크게 보면 네. 우리의 4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모여요. 제조업은 예. 제조업 기반은 은행에서 담보대출로 가면 돼요. CB라 그러잖아요. 커머셜 뱅킹 기능으로 충분히 자금 조달을 해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담보 제공할 것이 없는 머리로 하는 아이디어로 하는 벤처, AI, 4차 산업 쪽은요. 거기는. 은행에서 CB는 무조건 담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되는데. 커머셜 뱅킹은 담보가 있어야 돈이 나가요. 예. 근데 담보가 없어요. 그 돈을 못 주는 거죠. 자, 자본주의에서 돈이 안 가면 발전을 못 해요. 죽어버려요. 기술 개발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IB가 필요한 거거든요. 인베스트 뱅킹. 말 그대로 투자. 가치를 보고 예.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IB가 발전을 해야 4차 산업이 발전하는데 우리나라는 늘 IB 얘기는 하지만 죽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정 경쟁이 안 되고 시장 경제 질서의 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그게 대표적인 게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4차 산업에 돈이 안 가니 4차 산업이 발전을 못 하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장도 이제 반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 네. 더 좋아질 것이다. 하펀드를 그때 탔어야 되는데 사셨어요? 저도 못샀습니다. 저 그때 너무 바빴어. 너무 바빴어. 점심시간에 가서 좀 사야 되겠어. 그때 우리 대통령님 당선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만 꽂혀가지고 뛰어다니기만 했지. 자, 뭐 저희 뭐 광주도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다니시는 모습 많은 분들이 보셨고 영상을 보시고 네. 현장에도 봐서 반갑게 인사하시고 사진도 찍고 많이 하셨는데 네네. 선거 유세하실 때 또 민주당에 입당한 다음에 어떠셨습니까? 그 시간을 좀 돌이켜 본다면 이 얘기 좀 정리를 하고 갈까요? 뭐 제가 민주당 입당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 아직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신입사원답게 네.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예.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것과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네. 제 거치 문제는 완전히 별개로 떼서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걸 엮어서 뭔가 협상 카드로 쓰는 거는 비겁하다 생각을 해서 저에게 아무 협상 카드도 없는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활용도가 없을 때 없을 때. 무가치한 사람이 되었을 때 네. 순수하게 제가 하고 싶은 정치와 지향점이 맞는 곳에 또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받드는데 도움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곳에 같이 네. 하겠다는 생각으로 민주당을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 와보니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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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과 좀 다릅니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많이 분위기가? 다른데 근데 많이 다른데 네. 되게 편안하게 낯설지 않게 제가 스며들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될까요? 일단 제가 지향하는 오름, 지향하는 정치의 실행을 하려고 실천적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사실은 좀 부끄러웠어요. 보수당이다라고는 하는데 네. 아무리 찾아도 보수의 가치 지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기당한 느낌? 사기당한 느낌. 뭐냐면 보수당이면 보수의 가치 지향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사회 원칙을 지키겠다, 품위를 지키겠다, 포용성을 지키겠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 특히 사회 원칙인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다. 네. 시장 경제, 공정 질서, 또 복지 사회 이런 원칙들을 지켜가겠다. 헌법을 중요하게 여기겠다. 이런 가치 지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 그렇죠. 품위 있는 정치를 하겠다. 정치하는 근데 국민의힘에서 안 보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괴로웠던 거예요. 저는 건강한 보수 정치를 하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런 네.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국민의힘에 자꾸 국민의힘 탓하면 보기 싫은 모습이긴 하나 국민의힘에서 봤던 모습들은 좀 제 기대와는 많이 어긋났죠. 그것 때문에 왜 그렇게 안 하나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을 받드는 정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계속해서 네.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니 좀 근데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국민들께 늘 송구함이 있었고 근데 민주당은 그런가요? 분위기가 일단 네. 공부 열심히 해요. 공부해서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국민들을 받들자라는 분위기가 있고요. 또 내부의 소통이 활발합니다. 네.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국민의힘 안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민주당 일당 독재야. 어떤 이견도 용납지 않아. 오로지 리더가 정한 대로 무조건 따라야 돼. 충성해야 돼. 거기는 독재야 그랬는데 네. 저 와보고 그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되게 소통 많이 해요. 되게 자유로워요. 네. 되게 다양한 의견들을 다 존중받고 있고요. 예. 훨씬 국민의힘보다 훨씬 활발한 토론을 해요. 안 그래요? 훨씬 민주적이야. 왜 그 없는 말을 자꾸 그렇게 참 거짓말하고 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 네. 안 그래. 안 그래요, 그렇고 안 그래요. 직접 저는 좀 보니까. 잘하는 거는 서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도 권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예. 민주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잘하면 박수치고 배우면 되지. 잘하는 걸 굳이 험대고 나쁘게 얘기해서 폄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가 이제 극단적인 대립으로 인해서 거기에 어떤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하는 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국민한테 도움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정말 많이 했던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네. 많이 했던 질문이 두 가지인데 그래 뭐 소크라테스 비슷하게 이제 너 자신을 알라 했다 맞아 죽고요. 정치 왜 하세요? 랑 그다음에 보수가 뭔가요? 이 질문을 많이 드리고 다녔는데 정치 왜 하세요? 근데 한 번도 좀 명쾌한 대답을 들은 적은 없어요. 정치 왜 하세요라고 물은 이유는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옳음을 추구하는 네. 그래서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구하는 가치 지향이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실천적 노력도 뒤따라야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돈 벌려면 사업하고 명예 얻으려면 봉사활동하면 되죠. 그렇네요. 근데 정치.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기 자리 욕심, 개인 욕망, 네. 아니면 경제적 이익, 사회적 지위 때문에 정치를 한다면 그 사람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죠. 공인이잖아요. 말 그대로 뭐 개인의 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신이 아닌데 하자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지향하는 바는 분명히 공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치인이죠. 그게 정치인이죠. 근데 정치를 하는 지향하는 사람이 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익만 지향한다면 네. 이제 12.3 대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리 욕심, 자기 기득권 욕심, 경제적 욕심, 네. 사회적 욕심 이걸로 정치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경제적 욕심이 나면 사업하시고요. 사회적 욕심이 나면 봉사활동 하시면 되고요. 개인 자리 욕심 나면 시험 쳐서 뭐 자리를 가든지 네. 아니면 회사를 차리든지 왜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 곳에서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많이 던졌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뭐 민주당 안에서도 계속 던져야 될 질문이라 생각하고요. 어디든. 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또 조직도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경계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순간에 중생으로 돌아간다. 저는 늘 좀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지금 아무리 건강하다 하더라도 건강하기 위한 노력과 경계를 놔버리는 순간에 금세 또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고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기 최면 자기 암시 걸려서 자기 합리화시켜 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 자기를 늘 객관화하면서 초심을 지키려는 노력, 그걸 또 혼자도 해야 되지만 조직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우리 민주당이 그런 노력들을 정말 잘 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해요. 좀 오늘 네. 좀 대담 예상과 상관없이 네네네. 아 그럼요. 좀 마이크 달아 주셨으니까 예. 어, 마이크 자, 한번 잘 나옵니다. 예. 들려드리죠? 네. 예, 노래방 마이크처럼 생겼는데 노래 부르셔도 됩니다. 예. 가수가 꿈인데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요. 노래방 마이크. 네. 예. 근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가 국민의힘 있을 때 일각에서 예. 들었던 얘기가 좀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들었던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 뭐 그중에 하나는 뭐 12월 14일 탄핵을 막으면 진영 논리가 기능하면서 진영이 결집해서 탄핵을 막을 수 있다. 그러니 12월 14일 탄핵만 막자. 그런 얘기. 그러면 진영이 결집하고 네. 그러면 준내전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소요 사퇴가 되니까 비상계엄을 또 해도 되겠죠. 합법적으로 그때는. 아하.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계엄 보이콧, 탄핵 보이콧 이런 얘기들이 강하게 나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참 무책임하고 사익 추구적이죠. 권력을 지키기 위한. 나쁜 생각인데 네. 나쁜 생각인데 이분 이런 생각들의 연장선상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강력한 진영 논리예요. 근데 이 진영 논리가 이번 대선에서도 입증되었어요. 아직 살아 있어요. 강력하게 살아 있어요. 자, 이 진영 논리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내부적인 견제와 균형, 더 건강한 모습, 더 민주적인 모습, 더 네. 책임감 있는 모습, 그리고 국민들께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정치를 해내지 못하고 만에 하나라도 네. 권력 폭주 현상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음.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내거나 아니면 유능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네. 지방선거까지는 어떻게 하겠지만 다음 총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국민의힘에서 그냥 우리 뭉쳐서 버티면 돼라는 생각이 다시 맞음을 입증해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영 논리가 더 공고해지고요. 구구적 파시즘 세력이 다시 힘을 더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축포를 터뜨리는 것도 물론 뭐 의미는 있어요. 사람 행복해야지. 네. 하지만 한시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은 강한 책임감, 네. 사명감, 그리고 스스로를 경계하는 마음. 우리가 특히 우리는 더 권력 견제와 균형을 이뤄내야 됩니다. 단호할 땐 단호해야 되지만 절제할 땐 절제해야 돼요. 아. 근데 이거는 정치인한테 맡겨놓으면 못해요. 정치인이 어떻게 해요? 정치는 잡고 있으면 자꾸 자기 합리화하면서 달려가고 싶어지는데 결국은 당원들께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또 국민들께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렇네요. 결국 국민이 합니다. 저는 말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네.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마음에 예. 드는 말이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아. 사실은 국민이 합니다. 맞아요. 그게 말은- 민주주의예요. 그 말은 정말 명언입니다. 그게 예. 민주주의입니다. 그게 민주주의. 그게 민주주의예요. 정치인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네. 반민주적인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렇네요. 그걸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정치인들이 가슴에 그쵸. 새기고 해야 된다. 국민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